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37살 여성입니다. 쓰레기 같은 남편과 함께 살면서 바쳐온 내 모든 시간과 젊음은 7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에 모두 망가졌고 영원히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지옥 같은 시간으로 남았습니다. 보통 결혼은 시간이 흐르면 남편이 나와 내 가족들에게 조금은 소홀해 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남편은 도를 넘어 짐승만도 못한 행동으로 저와 제 아버지께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줬고 그건 인간이 해서는 안 될 폐륜적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쓰레기 같은 남편의 만행과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보고자 어렵게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성적도 나쁘지 않아서 교수님들의 추천도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며 나름 괜찮고 유명한 기업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워낙 바쁘다 보니 또래 친구들처럼 연애를 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건 그 당시 저에게 시간 낭비라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친구가 같이 소개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상대가 2명이라서 제가 빠지면 안 된다며 친구는 계속 졸라댔고 할 수 없이 친구와 점심시간에 미팅 장소로 향했어요. 들어가 보니 소개팅 상대인 남자 2명이 먼저 앉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색해서 얼른 이 자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저와 다르게 처음 보는 남자분들께 질문도 하고 분위기도 띄우며 이 자리를 재미있게 유도했고 소개팅남들도 나름 재미있는 듯 보였어요. 자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아이고요. 옆에 앉은 친구는 한지은입니다. 이름이랑 학교는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소개팅이니까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는 저를 대신해 수아가 소개를 해주었고 소개팅 남들도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소개를 했어요. 그 후 음식을 시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소개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음료수만 홀짝이며 가끔 건조한 리액션만 툭툭 던져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저기 지은 씨는 자리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아까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셔서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매너가 없었네요. 잠깐 딴 생각 좀 하느라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제 굳은 표정과 불편한 행동으로 인해 눈치를 본 듯 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 같아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소개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은 씨는 곧 졸업한다고 들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취업은 어디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목표는 대기업인데 잘 될지는 모르겠네요. 계속 준비는 하는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와, 대기업이면 공부를 엄청 잘하셨나 봐요. 지은 씨는 분명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응원할게요. 이때다 싶어 수아는 저에 대한 자랑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 연애 한번 시켜보겠다고 노력하는 친구의 모습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우리 지은이 공부도 엄청 잘했고 교수님들도 지은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인턴 제의도 받았는데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거절했다니까요. 야, 너는 그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고 그래. 누가 보면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겠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은 씨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성격도 좋으신 것 같고 저랑도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서 호감이 가네요. 소개팅 자리 내내 저에게 마음을 표현한 이 남자는 소개팅이 끝난 후에 조용히 따로 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묵묵하고 섬세하지만 표현할 줄 아는 남자다운 모습에 저도 나름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소개팅을 한 당일에 번호를 교환하고 자연스럽게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번호 줘서 고마워요, 지은 씨.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싶은데 연락해도 될까요?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매일매일 연락하고 싶은데. 네,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편하게 연락하세요. 혹시 전화 못 받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그럼 아예 학교 찾아가서 지훈 씨 얼굴 보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못 받으면 나한테 문자라도 꼭 남겨야 해요. 알겠죠? 그렇게 저희는 헤어졌고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갔죠. 그렇게 한 달 정도 흘렀을 때 승환 씨는 저에게 진지하게 만나보자며 고백을 했어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고 인생의 첫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시간도 불행은 있었어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대기업 최종 면접에 계속된 불합격으로 인해 한동안 우울해하며 힘든 시간을 가져야 했어요. 제 남자친구는 옆에서 함께 위로해주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 연애는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지며 우리는 불타는 사랑에 힘든 일도 서로 많이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곁에서 제 옆을 지켜준 남자친구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저는 그토록 원하는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제 남친도 학교 졸업을 앞두고 이래저래 바빴던 터라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시골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저를 기특해 하셨어요. 아빠, 나 드디어 대기업 최종 면접에 합격했어요. 합격했다고요. 우리 딸 기특하네. 아빠가 해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해내다니. 최고다 우리 딸. 오늘 아빠랑 같이 외식할까? 맛있는 거 사줄게. 아빠, 우리는 내일 먹을까? 나 사실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남자친구 만나서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너 남자친구도 있었니? 역시 공부도 하면서 연애까지 하다니 장하다 우리 딸. 그럼 아빠는 나중에 따로 먹고 오늘은 둘이서 즐거운 시간 보내라.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서울 오면 내가 진짜 비싸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엄마도 없이 혼자서 애지중지하며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에게 이제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싶었고 취업 소식을 알려주면서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자기야, 나 취직도 성공했고 여보도 힘든 학교 졸업하면 사회생활 첫 시작이니까 멋지게 차려입고 제대로 축하 파티하자. 알겠지? 우리 역시 잘 통한다. 안 그래도 내가 오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 오늘 최고로 예쁘게 하고 와야 한다. 알겠지?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떤 말로 프로포즈를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기대 반, 긴장 반으로 저녁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 1시간 전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와 화장을 세팅하고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가서 보니 제 남자친구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본 남친의 모습은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모습보다 가장 멋있었어요. 오, 승환 씨, 오늘 좀 멋있는데? 다시 반할 것 같아. 누가 보면 선보러 온 줄 알겠어. 그러는 너야말로 되게 예쁘게 하고 왔네.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하는 거 알고 온 사람처럼. 남편의 갑작스럽고 능청스러운 프로포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가 멍해졌고 대답할 말이 입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라고? 승환 씨 방금 프로포즈라고 했어? 어떻게 내가 프로포즈 하려고 준비했는데. 다 알고 그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온 거 아니야? 먼저 하려고 해준 건 고마운데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 더 멋있는 거야. 지은아, 나랑 결혼해 줄래? 내가 잘해줄게.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프로포즈를 받을 때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우리는 서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시댁에 먼저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지만 어째서인지 남자친구가 친정댁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날짜를 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계신 가정사를 알고 일부러 남자친구가 저를 배려해 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 바로 날짜를 잡았고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예비사위랑 같이 왔어.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승환 씨도 왔네요. 반가워요. 나는 지은이 아빠예요. 듣던 것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훨씬 좋네요. 어서 들어와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은이가 왜 이렇게 이쁜가 했더니 아버님을 많이 닮았네요. 그리고 이제 말씀 편히 낮추세요, 장인어른. 그럴까?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싹싹한 사위를 데려오다니 우리 딸 덕분에 사위도 보고 너 결혼하는 것도 보겠구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아빠는. 아빠도 참 죽긴 왜 죽어요. 그동안에 죽어라 일만 해서 딸 키우느라 시간 다 보냈는데 이제 호강 좀 하면서 편히 살아야죠. 땅 팔아서 서울로 이사 오면 안 돼요? 이 녀석아, 이 땅이 어떤 땅인데 함부로 팔 수는 없어. 그리고 난 서울에서 살기 싫다. 이 아빠는 여기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만큼 되니까 우리 공주님은 걱정 마세요. 저희 아빠는 농사를 짓는 분이시지만 땅도 많고 그동안은 돈도 꽤 많이 버셔서 노후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산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큰 실수였고 제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놓은 사건의 전말이 되리라고는 그땐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님 땅이 많으신가 봐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지은이가 워낙 검소하고 알뜰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지은이야 내 도움 없이도 알아서 척척 해나가는 멋진 아이라서 걱정이 없네. 검소하고 알뜰한 것도 다 우리 지은이랑 결혼할 자네 복이라고 생각해. 저 아버님, 사실 전 부모님이 제가 어릴 적 이혼하시고 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연락 끊은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서 생사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고요. 지은이한테도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야 처음 말합니다. 이런 제 가정사라도 이해해 주시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뭐라고? 승환 씨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야? 결혼하자고 말했을 때 다 말해줬어야지. 미안해 지은아. 너한테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 말하면 네가 나랑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랬어. 숨겨서 정말 미안해. 저는 갑작스런 남편의 가정사 폭로에 당황스럽고 약간의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이 결혼이 어쩌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는 가만히 듣다가 남자친구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를 표하셨습니다. 그만해라 지은아.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니? 부모 없이 혼자 이렇게 잘 커주고 그 힘든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았다. 힘든 가정사 이야기해줘서 고맙구나. 지은이 내가 승환이를 이해해준다면 그 어떤 반대 없이 이 결혼 허락할 거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저는 아빠 말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 아무런 반대 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 준비를 서둘러서 진행했고 결혼 선물이라며 아버지는 제 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또한 아버지는 남편을 배려하여 가족과 몇몇의 친구들만 불러 작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셨고 그런 아버지의 말에 저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크고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지만 상관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한 결혼식은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감동적이고 멋진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래를 약속한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아버지는 제 명의로 저와 남편에게 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일하러 다니려면 좋은 차는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응원해 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뒤 몰래 선물해 주고 싶어서 제 명의로 후다닥 계약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대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저희 남편은 평생 잘하겠다며 온갖 애교를 부렸고 정말로 친정에 잘하는 듯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지만 좀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대 법과를 졸업하면 뭐든 쉽게 잘 될 거라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넘도록 계속 취직을 못하는 남편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지 말수가 없어졌고 이전의 밝은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쐬고 오겠다며 나가서는 저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보니 태연하게 남편의 TV를 보며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여보, 대체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어디서 뭐 하다가 온 거야? 걱정했잖아. 아, 미안해. 요즘 좀 힘들어서 잠깐 바람 쐬고 왔더니 좋아졌어. 라면 같이 먹을래? 한동안 잘 못 먹었는데 갑자기 입맛이 돌아서 2개나 끓였어. 됐어. 당신이나 많이 먹어. 그동안 우울해하더니 취업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 거야? 남편은 저를 보고 고개만 끄덕일 뿐 별말은 없었어요. 갑자기 밝아진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닌 밝아진 모습이라 훨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저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예전의 남편의 모습에 다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따로 저를 부르셨고 저는 남편과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꼭 혼자서 오라고 당부하셨어요. 저는 주말을 이용해 혼자 시골집으로 내려갔죠. 아빠, 갑자기 혼자 저를 다 부르시고 무슨 일 있어요? 사위랑 같이 온다니까 오지 말라고 하시고. 지은아, 너 내 남편 따라서 미국 유학 다녀와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너 결혼하면서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다. 사위한테도 그렇고. 아니, 아빠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미국 유학이에요. 그리고 아빠가 집이랑 차랑 다 해줬는데 왜 해준 게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내가 진짜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지금 내 남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비용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스펙이 부족하니까 일자리를 구하기 많이 어려운가 보더구나. 그러지 말고 같이 다녀와라. 비용은 내가 내주마. 승환 씨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취업 못해서 힘들다고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왜 진작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저에게 말도 없이 혼자 통보에 저지르고는 제 아버지에게 유학 자금을 대달라고 말한 남편에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저는 아버지께 절대 갈 수 없다고 말했고 남편이 일을 구하지 못하면 내가 먹여 살릴 테니 아빠에게는 더 이상 우리 부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은아, 내 딸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승환이가 직장도 없이 지금처럼 그렇게 사는 거 너도 보기 힘들잖니? 승환이 이번에 미국 가서 잘할 자신이 있다고 나한테 약속했어. 너 꼭 호강시켜준다고. 난 그 약속을 믿고 사회를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다녀와 주면 안 되겠니? 저를 향한 아빠의 마음에 저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가지 않겠다며 버티는 저에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끝내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빠의 도움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몇 년간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남편은 공부에만 전념했어요. 아빠의 희생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공부에 매진한 남편은 결국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어마어마한 스펙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이면 다시 한국 갈 수 있는 거야? 여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한국에서 교수로 와달라는 학교도 많고 당신 여기서도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한국 가서는 더 잘할 거야. 나도 많이 도울게. 한국으로 가면 다 시곤쪽 먹기지.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떨어졌던 건 내가 다 유학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돈만 있었으면 진작에 취직해서 자리 제대로 잡았을 텐데 이제 편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네.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빠께 전화를 드리라고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귀찮다며 저에게 대신하라고 하더군요. 기분 좋은 날 괜히 다투기 싫은 마음에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나 지은이야. 방금 막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동안 연락도 잘 못하고 죄송해요. 아빠는 잘 지냈죠? 우리 딸 잘 다녀왔어? 아빠는 잘 지내고 있었지. 승환이는 공부 잘하고 온 거야? 아빠가 우리 딸 마중이라도 나갔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미안하긴 뭘. 그런데 아빠 목소리에 힘이 별로 없네. 무슨 일 있는 거야? 식사 안 하셨으면 얼른 드세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래. 너희도 밥 잘 챙겨 먹고 피곤할 텐데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거라. 알겠지? 네, 아빠도 푹 쉬고 조만간에 한번 배를 내려갈게요. 그때 되게 비싸고 맛있는 거 우리가 사줄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요. 알겠지? 끊어요. 저는 오랜만에 듣는 아빠의 목소리에 벅찼고 하루빨리 내려가서 아빠를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돌아온 그날 이후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아빠 보러 가는 날이야. 감사 인사도 해야 하고 선물도 사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당신이 전해드리면 더 좋아하시겠다. 됐어. 난 모르겠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일 때문에 바빠서 같이 못 갈 것 같다. 선물이랑은 직접 전해드려. 나 찾으시면 바쁘다고 말씀드리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오늘 내가 약속 잡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다른 거 몰라도 당신은 무조건 가야지. 아빠가 당신 공부는 잘 했는지 건강한지 궁금해 하신단 말이야. 그럼 어쩌라고. 일도 다 팽개치고 노인네 보러 가자고? 생각이 있어 없어? 나 선배 교수한테 밉보이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 남편의 배은망덕한 태도와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남편도 제대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민한 거라고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시간에 맞춰 다시 날을 잡기로 하고 상황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남편은 친정에 가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고 학교에 자리를 잡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동료 교수들과 술을 마시거나 골프를 치러 가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는 비즈니스라며 이해하라는 식으로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는 거의 반포기한 상태로 남편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한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큰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는 저희 부부가 걱정이 되었는지 아버지께서 서울 저희 집에 올라오셨어요. 아빠,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먼 길 힘드셨을 텐데. 죄송해요. 계속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바빠서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 계속 미뤄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얼굴 보면 되지. 그건 그렇고 사위는 어디 갔니? 일요일인데 오늘도 일하러 나간 거야? 내가 괜히 온 것 같구나. 저는 아버지께 남편이 동료 교수들과 골프 치러 나갔다는 말은 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학교 일이 생겼다며 나가게 되었고 저녁 먹기 전에는 돌아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께는 같이 저녁 먹고 오늘 하루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는 남편에게 잘하라고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우리 부부를 너무 아끼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남편과의 사이를 다시 회복하고 싶었고 남편이 오면 그동안의 서운함을 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었죠. 나 왔어. 배고프다. 얼른 밥 차려줘. 밥 먹고 다시 나가봐야 해. 당신 왔어?
아버지 오셨어. 우리가 바빠서 못 오는 줄 알고 혼자서 올라오셨대. 아, 네,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나 좀 하고 오시지. 죄송하지만 저는 밥만 먹고 다시 나가봐야 해요. 미안하다. 너네가 보고 싶기도 하고 미리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만 깜빡했지 뭐냐. 그건 그렇고 공부는 잘하고 왔니? 원하는 목표는 이룬 거야? 네, 뭐 공부 잘하고 와서 지금 여기에 어느 정도 자리 잡았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하신 거면 그냥 전화로 하시지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직접 축하해주고 싶었다. 내가 내 땅 거의 다 팔아서 너한테 줬던 게 아주 잘한 일인 것 같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일만 남았구나. 축하한다. 고생했어, 최서방. 지은이 너도 남편 보필하느라 고생 많았다. 아버님, 돈 주신 건 감사한데 사위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잘 되면 결국 딸이 행복한 거잖아요. 제 덕분에 지은이도 집에서 편하게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일로 괜히 유세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떻게 그따위 말을... 저는 남편의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께 유세라니. 그럼에도 끝까지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삐딱한 자세로 아버지를 대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그만 남편의 얼굴에 따귀를 올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네가 뭔데 감히 내 뺨을 때려? 지훈아, 너 왜 그러니? 그만해라. 응?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만해. 저를 말리며 자신이 잘못했다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주저앉아 큰 소리로 울고 말았죠. 남편은 황당한 얼굴을 하고는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고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저와 남편 사이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최서방, 내가 괜한 말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네. 우리 딸이 때린 건 내가 대신 사과할 테니 최서방이 잘 달래서 꼭 저녁 같이 먹고 잘 불도록 해. 그리고 굳이 늙은이 하나 때문에 힘들게 시골 내려오지 않아도 괜찮아. 지은아, 건강해라. 아빠가 가끔 전화하마. 아빠 잠깐만요. 아빠, 내가 모셔다 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렇게 아버지는 문을 닫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남편을 보면 울분이 치밀어 올라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못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계속 이렇게 살 수만은 없었고 저는 관계를 풀어보려 아버지께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아버지는 보기 싫다며 외면해버렸죠. 남편과는 더 이상 대화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아버지를 모시고 주말에 바닷가라도 다녀올까 싶어 저녁에 혼자 시골로 내려갔죠. 시골집에 도착하자 불은 꺼져 있었고 방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순간 불안한 기운이 온몸에 감돌았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어디 계세요? 불도 다 꺼놓고. 불을 켜자 거실 한가운데에 아빠가 피를 토한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아빠를 일으켰지만 이미 축 늘어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겨우겨우 숨만 헐떡거리고 계셨어요. 바로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버지는 이송 도중 숨을 거두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1년 전에 이미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셨던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저는 왜 그동안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버지는 왜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으셨는지 너무너무 죄송하고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아버지 곁에서 울다가 가장 먼저 남편이 생각났어요.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사실을 듣고 곧바로 달려와 나를 위로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어.
나 너무 무서워. 빨리 와줘. 너네 가족 일은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일일이 신경 써야 해? 나 시간도 없고 이제 너네 친정 식구들은 꼴 보기도 싫어. 알아서 잘 처리하고 올라와라. 남편은 이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병원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짐승만도 못한 이 남자와 이혼을 하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신줄을 붙잡고 친척분들에게 아빠의 사망 소식을 알린 후 홀로 장례식을 거행했고 제 친구 수아에게 아빠의 사망 소식과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자신의 남편과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미안해. 너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어. 내가 괜히 소개팅 하자고만 안 했어도. 야,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건 좀 오바다. 네가 나 그 자식이랑 결혼하라고 등 떠밀었어? 아니잖아. 다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밀어나 해주라. 당연하지. 나도 그렇고 내 남편도 이번 주 휴가 냈어. 혼자 하기 힘 빠지고 옆에 친구라도 있으면 힘이 나잖아. 안 그래? 아버지도 그 자식보다는 우리가 옆에서 가시는 걸 보내주는 게 훨씬 좋으실 거야. 수아야, 진짜 고마워. 네 남편한테까지 이렇게 도움받고 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은아, 친척분들도 내 사정 다 알고 계신 마당에 이제 어쩔 거야? 너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거 나도 싫고 보는 것도 힘들어. 이혼 생각은 확실한 거지?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법 공부하던 사람이라 내가 이길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싸울 거 생각하니까 힘이 없네. 저는 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확실하지만 수많은 절차와 앞으로 싸울 것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복수를 결심한 저를 주춤하게 만들었어요. 또한 학벌도 좋고 교수로서의 자리도 굳건히 지키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히려 내가 당해서 인생이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던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수아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은 씨,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 친형이 변호사거든요. 실력도 좋고 교수직의 인맥도 많아서 어쩌면 손쉽게 진행될 겁니다. 아버님 장례 일정 마치는 대로 같이 사무실 가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수아야, 정말 고맙다. 저는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힘을 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먹고 싶지 않아도 먹으려고 했고 힘이 없어도 건강을 생각해서 꾸준히 운동도 하며 몸도 단련했어요. 수아의 남편의 소개로 변호사와는 자주 만나면서 남편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 말했고 이혼 절차와 위자료 문제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법적으로 준비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도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의 여러 인맥을 동원하여 그 사람의 행실과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하였고 저 역시도 남편과의 통화 내용 녹음과 카톡을 캡처하여 만반의 준비를 했죠.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예상대로 남편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이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끝까지 저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했어요. 내가 유명한 대학 교수인데 너 하나 없다고 힘들어할 것 같아? 나야말로 이혼 좋지. 집안도 좋고 예쁘고 젊은 여자랑 새 출발해서 다시는 너랑 그 노인네 같은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하고 상종하기도 싫다. 그래, 나도 너 같은 쓰레기하고는 더 못 살아. 새 출발한다고? 또 남의 인생 파탄 내지 말고 조용히 너 혼자 사는 게 여러 사람 도와주는 거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여긴 엄연한 내 집이기도 해.
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어차피 이혼하면서 반반인 거 몰라?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너랑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아무튼 이혼하는 즉시 나도 법적으로 위자료랑 재산분할 관해서 소송할 거야. 기대해라. 이 말을 하고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저는 너무나 당당하고 무서울 게 없어 보이는 이 남자를 보고 살짝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빠를 생각하며 다시 용기를 냈고 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강하게 먹기로 다짐했죠. 그리고 얼마 후 재판이 열렸고 유능한 변호사님 덕분에 모든 것이 저에게 유리했고 또한 교육자라고 하는 교수가 가장으로서 무책임했던 행동과 반패륜적인 행동, 모함에 대한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고 저와 나누었던 통화 내용과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집과 차, 모든 재산마저 빼앗기고 변호사님은 남편으로 인한 아내의 정신적 피해 보상과 심리치료 및 정신과 치료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는 것에 성공하였고 빈털터리가 된 채 남편은 법정을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게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사실을 남편이 다니는 학교에 본격적으로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익명으로 남편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고 수아와 친척들을 동원하여 여러 트위터와 SNS를 통해 남편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야, 우리 학교 최 교수님 대박이다. 너 이거 봤어? 자기 와이프한테 막말하는 것도 그렇고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도 장례식도 안 갔다던데? 헐. 야, 나 최 교수님 완전 좋아했는데 진짜 실망이다. 내 사촌동생도 입시 보고 여기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 소문 듣고 안 오겠다고 난리야. 가장 빠르게 소문을 퍼뜨린 건 이 학교 학생들이었어요. 남편은 평소 학교에서 이미지를 아주 좋게 세탁하고 다녀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소문을 듣고 난 뒤 가장 빠르게 변한 것도 학생들이었어요. 소문은 더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말 저 말들이 더 덧붙여져 남편의 이미지는 갱생불가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봐 최 교수, 자네가 실력이 좋고 스펙이 좋아서 우리 학교에서 받아줬는데 이렇게 인격적으로 안 좋게 소문이 나기도 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졌어. 미안하지만 이번 주를 끝으로 우리 학교에서 조용히 나가주면 좋겠어. 선배님,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제 아내가 저 엿먹이려고 꾸민 일이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요.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미 소문이 너무 안 좋아. 이제 곧 입시 기간인데 너 때문에 우리 학교 이미지 나빠져서 이상한 소문까지 돌고 있어. 양심이 있으면 제발 조용히 나가. 알겠어? 저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미국 유학에 그 어렵다는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겨우 이런 일로 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선배님. 제발.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결과면 결코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이지. 소문 듣자 하니 장인어른과 아내분께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더군. 아무리 같은 남자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네 학력과 스펙은 꽤나 아깝지만 난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 그만하고 나가.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학교에서 교수직을 내려놓았고 서울에 위치한 그 어떤 대학에서도 소문은 이미 더 빠르게 도착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갈 학교는 그 어디에도 없었고 큰일을 감지한 남편은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면 가짜는 사과의 말을 늘어놓거나 온갖 저를 향한 욕과 폭언을 쏟아낸 말들이 가득했죠. 혹시라도 남편이 집으로 찾아올까 싶어 저는 곧바로 이사를 했고 휴대폰 번호도 바꿔 남편과의 연을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아닌 대전에 살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활기차게 살기 위해 주말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회사 직원분들과도 술자리도 가끔 가지면서 재미나게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전혀 생각하기도 싫고 기억에서 지워내고 싶지만 술을 마시면 가끔 울컥하고 올라오는 남편에 대한 기억과 시간 때문에 분노로 힘들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최후를 생각하면 굳이 제가 열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평생 저보다 훨씬 불행하게 살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 말 꼭 해주고 싶었는데 엄마도 없이 그동안 큰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빠는 항상 내가 가장 힘들 때나 포기하고 싶을 때 늘 곁에 있어주면서 위로해 주셨고 돌아가신 지금도 내 마음에 용기와 끊임없는 사랑을 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빠, 나 아빠를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게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옆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마음속에 위로의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갈 때 아주 커다란 힘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